네, 여수 MBC 기자들의 친절한 뉴스 해설 시간, 친절한 기자들 시간입니다. 오늘 강서영 기자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5월이 됐어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얼마 남지 않긴 했죠. 뭐 7개월밖에 안 그렇습니다. 남았으니까. 예. 벌써 이제 5월이고 2분기잖아요. 네. 어쨌든 5월이 찾아왔고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네. 네, 마침 지난 주말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었는데요. 오늘 친절한 기자들에서는 이 근로자의 날이 조금 지났긴 했지만 어쨌든 노동 관련 이슈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노동 관련 이슈. 노동자들에게 가장 타격이 큰 것 중에 하나가 또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임금을 체불한 업주가 잠적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임금뿐만 아니라 공사 대금이라고 하죠. 이제 식대나 장비대 이런 걸 다 공사 대금이라고 하는데 네. 이 공사 대금이 다 체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도에 전부 담지 못한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수시 돌산읍의 우두리에 진행이 되고 있는 하수도 정비공사가 대표적인 현장입니다. 네. 그래서 지대가 이곳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태풍이 불면 물이 차거나 재해 위험이 있어서 공사가 시작이 됐다고 해요. 네. 그런데 지난 3월에 공사 현장에서 이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계속해서 이제 속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간 주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 이야기만 하면서 결국 지급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게 체불의 규모가 뭐 10만 원, 100만 원대가 아니라 이제 1000만 원대까지, 그리고 피해자들이 수십 명 가까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구나 해서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공사 현장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던 그 식당의 체불 규모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거의 한 수천만 원가량의 식대가 미납이 됐다고 해요. 수천만 원이면 네. 거의 식당에서 몇 천만 원이 이제 미납이 됐다라고 한다면 거의 수천 끼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이제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식당 주인분이 굉장히 화가 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체불된 현장이 우두리 현장뿐만이 아니었어요. 네. 소호 웅천다리 같은 대규모 관급 공사,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봐도 굉장히 큰 공사구나 하는 여러 여수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들에서 체불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네. A 하도급 업체가 맡은 그 공사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여수시가 이 공사가 필요하니까 발주를 합니다. 네. 발주를 하고 일감을 원청업체에다가 이제 줘요. 뭐 입찰을 하든지 해서. 그러면 원청업체가 또 하도급에게 일부 공정 같은 경우는 넘기고 그렇겠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체불이 발생한 세 곳에서 모두 각기 다른 원청이 여수시로부터 일감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각기 다른 원청사들이 전부 A 하도급 업체에다가 일감을 준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 더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니까 A 하도급 업체가 알고 보니 2018년 국토부의 상습 체불 업체 명단에까지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네. 이미 전적이 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예. 더 의문인 거죠. 아니 각기 다른 업체들이 왜 이 상습 체불 업체에다가 계속 그 일감을 일감을, 줬을까 그러니까요. 좀 의문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원도급사가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여수시가 승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수시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며칠 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도 노동계가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각기 다른 원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미 지적이 한 차례 나왔던 A 하도급 업체에게 다 일감을 몰아준 것인데, 근데 저희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체불이 계속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관급 공사면은 여수시에도 관리 감독 책임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최종 이 하도급 업체를 승인하는 것은 여수시니까 네. 여수시에게도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네. 어쨌든 저희가 3월에 보도를 했을 당시에 여수시가 추정한 체불 규모가 한 3억 원가량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잘 해결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또 최근에 노동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해서 좀 더 취재를 다시 해보게 됐었습니다. 보니까 그 3억 원이 해결되지 않은 채 이 업체가 추가로 3억 원을 더 체불을 한 뒤 게다가 잠적까지 했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래서 그 현장을 가보니까 이 업체가 사용을 하던 컨테이너 박스 사무실이 있었는데 현장에 다시 가보니 이 컨테이너 박스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큰 게 없어져 버렸어요? 예, 없어졌습니다. 예.
아, 진짜 잠적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결 방법이 없겠다 싶어서 노동계에서 이제 거리로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가 직접 거리로 나서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데 노동계의 주장은 그렇다면 지금 어떤 주장인가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수시가 승인을 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여수시가 상습 체불업체에 일감을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체불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노동계는 왜 여수시가 이 부실 업체에게 일감을 승인했는지 그 경위를 좀 해명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한 여수시의 책임도 있으니 이 노동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보장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했었습니다. 네. 네, 뭐 민관공사뿐만 아니라 관급공사에서라도 임금체불 문제가 좀 안 일어나야 할 텐데 일어나지 않으려면 제도적 보완도 함께 당연히 좀 필요해 보이고요. 상습체불업체 명단에 오르면 뭐 일감을 안 준다거나 이게 이미 2018년에 국토부에서 지정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2018년도에 상습 체불 업체 명단에 오르기는 했는데 네. 그러니까 명단에 올랐다고 해서 일감을 절대 받을 수 없느냐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명단이라는 게 있고 그거를 참고를 해서 상식적으로 이 정도의 신용이 없는 회사라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게 맞겠죠. 도의적으로라도요. 그래서 이제 여수시의 입장은요. A 업체가 상습 체불 업체인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적법이라는 단어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대로 처리했으니 큰 문제는 없다라는 내용인데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었으니까 뭐 적법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적법했다 이런 내용인데 결국에 그렇다면 상습 체불 업체라는 그 명단이 무슨 소용인가 싶어요. 그래서 그러게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결국 이 상습 체불 업체 명단의 의미를 좀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제도적으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29일 날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 문제가 좀 풀리고 있는지를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노동계는 이번 사태 책임을 여수시에 요구를 하면서 이제 시장 면담을 요구했다고 해요. 겨우 면담은 이뤄졌다고 하는데 다행인지 여수시가 체불임금과 장비대금 등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 시가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요? 네, 시가 좀 그런 책임을 통감하고 제대로 잘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라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다고 하고요. 예. 근데 또 이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니까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임금 체불 이슈를 먼저 짚어봤고요. 이어서는 택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택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과로사가 이어진 것뿐 아니라 최근에는 뭐 아파트의 진입을 막아서 뭐 화재가 되고 문제가 맞아요. 있었던 적도 있었죠. 네. 우리 지역 택배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문제들이 있고 또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 네, 우선 저희 지역에 유명 택배 회사가 만든 여수 지역의 그 택배 물류 터미널이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이 택배 물류 터미널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전국에서 이제 택배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택배들을 모아서 일단 여수 지역에 배송될 것이 이 터미널에 다 모여지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럼 이 터미널에 있는 이 쌓인 이 택배를 다 분류를 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배송을 하도록 하는 그런 장소가 이 터미널이라고 하는 건데 네. 네. 결국 이 택배 회사의 여수 지역 택배 터미널이 너무 비좁다라는 게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네. 터미널이군요. 네, 저기 다 몰리는 건가요? 택배 회사별로? 네, 보시는 것처럼 트럭이 일렬로 주차가 돼 있지만 이게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 이제 이중 주차도 돼 있고 여기저기 이제 난립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네. 저 터미널은 한 150여 대 정도가 매일같이 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한 번에 주차할 수 있는 규모는 50여 대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까 저렇게 혼잡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희 모든 일을 하든 간에 이제 뒤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급해지죠. 그렇죠. 다급해지고 압박감이 느껴지고 일을 편안하게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뒷사람을 생각해서 할당된 이 물건들을 한꺼번에 다 옮기지 못하고 조금씩 나눠서 옮기다 보니까 결국에 일의 비효율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2번, 3번 왔다 갔다 하면 결국 택배 노동자들은 거의 매일같이 8시에서 9시 정도에 퇴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과로로 떠밀리게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하루에 한 차례만 배송이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모든 택배 트럭들이
한꺼번에 물건을 싣고 한 번에 배송을 할 수 있다라면 동시에 가능하다면 이게 네. 그래서 이게 확장이 돼서 터미널이 확장이 돼서 그게 가능해진다면 택배 노동자들도 일반 그 회사원들과 같이 6시에서 7시 퇴근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수 지역 택배 노동자들은 이 과로로 떠밀고 있는 과로의 주범인 이 택배 터미널을 확장을 해서 근무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뭐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터미널 확장은 그럼 누가 책임을 지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터미널이 모 대형 택배 업체가 여수 지역 배송을 위해 만든 터미널이거든요. 네. 결국에 사유재산이고 하다 보니까 터미널을 개선하는 것의 여부는 업체의 그 몫이군요. 본사의 몫에 달려 있는 거죠. 네. 본사의 몫인 거고 노동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택배 업체 본사에서도 이 터미널이 비좁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제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택배노조 소속 노동자들은 이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1일 1회 배송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터미널이 혼잡해서 한 번에 그 짐을 다 싣지 못하더라도 다시 터미널로 돌아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 한 번만 하겠다라고 나름의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정말 저도 하루에 택배를 하나씩 매일 받는 정도로 자주 시키는데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택배 기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또 해야 될지도 네.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쟁의 행위라고 합니다. 쟁의 행위로 1일 1회 배송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택배 그 트럭에 짐을 전부 다 싣지 못하게 되니까 배송이 조금 늦어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 측에서는 이 배송이 안 된 이 물건들을 대신해서 다른 기사들이 대신 배송하도록 해서 배송을 하고 있다. 그런 논란이 빚어지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배송이 늦어지면 당연히 이제 전화도 오고 왜 늦게 오냐 이렇게 민원이 제기가 되니까 불만이 생기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이런 쟁의 행위도 고객들이 강하게 불만을 제기를 한다면 조금 그 힘을 잃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결국에 이렇게 노동자들을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너무 이렇게 과로를 해야만 돌아가는 이 택배 업계 시스템은 결국에 빠른 배송, 뭐 로켓 배송이라고 하죠, 요새. 총알 배송을 요구하는 고객들의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빠른 배송이 요새 굉장히 트렌드고 회사도 이런 고객들의 니즈를 맞춰줘야 하다 보니 그런 와중에 회사는 또 최저의 생산 비용으로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하나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요. 그래서 이런 쟁의 행위를 해서 택배가 배송이 좀 늦어진다고 할 때 받으시는 분께 직접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러이러게 하고 있는데 배송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늦어도 되니까 천천히 배송해 주세요라는 전화도 상당히 받으신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비좁은 택배 터미널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그 본사의 의지에 달려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늦은 배송도 조금은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그래도 좀 이런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조금 개선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겠어요. 그래서 한번 저희도 조금씩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늦어도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늦어지는구나 생각을 하고 인식에 대한 공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좀 예. 공감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친절한 기자들 강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